최고가 되려면 최고에게 배워라. 왜 우리는 최고를 꿈꾸는가? 안녕하세요. 즐거운 휴일입니다. 운동하시고 시간 되시면 제 얘기도 들어보세요. 늘 감사드리고 구독과 댓글은 다음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은 평범함 속에서 안정을 추구하고 어떤 사람은 도전과 성취를 통해 자신의 한계를 시험한다. 그리고 우리는 종종 스스로에게 묻는다. 나는 이대로 괜찮은가? 나는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성공하고 싶다. 최고가 되고 싶다. 하지만 그 길은 멀고 험해 보인다. 이 영상은 그런 당신에게 전하는 이야기다. 이미 최고가 된 사람들, 그들은 어떻게 그 자리에 올랐을까? 그들에게는 어떤 공통점이 있었고, 우리는 그들로부터 무엇을 배워야 할까? 이필재 작가의 책 최고가 되려면 최고에게 배워라는 그 질문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답을 들려준다.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리더 100여 명을 인터뷰하며 그들의 말 속에서 진짜 성공의 비결을 끌어냈다. 이제 우리는 그들의 말을 통해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다. 이필재. 그는 기자다. 기자가 된 이후 30년 넘게 수많은 사람을 인터뷰해왔다. 기업의 CEO부터 예술가, 정치인, 스포츠 스타까지. 그는 말한다. 인터뷰는 삶을 배우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최고가 되려면 최고에게 배워라는 단순한 자기계발서가 아니다. 이 책은 철저히 현장 중심의 기록이다. 실제 인물들의 말, 그 말 뒤에 숨은 맥락과 삶의 태도까지 섬세하게 담아냈다. 그가 만난 사람들은 단순히 유명한 인물이 아니었다. 그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오랫동안 최선을 다해 결국 최고라 불릴 수 있는 자리에 오른 사람들이었다. 그는 그들에게 물었다. 당신은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들려준 말들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통찰을 얻게 된다. 하지만 이 책이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성공 사례를 나열한 것이 아니라 그 성공 뒤에 숨겨진 태도와 철학을 찾아낸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제시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 인터뷰에서 드러난 패턴. 가장 눈에 띄는 공통점은 겸손이었다. 그들은 자신의 성공을 절대 자랑하지 않았다. 대신 말했다. 나는 지금도 배우고 있습니다. 내가 이룬 건 혼자의 힘이 아닙니다. 이 말들은 단순한 미덕이 아니었다. 그들의 일하는 방식, 배우는 태도, 사람을 대하는 자세. 모두 그 겸손 위에 세워져 있었다. 왜 겸손이 중요할까? 겸손한 사람은 항상 배울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 자신이 모르는 것이 있다는 걸 인정한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고 새로운 시각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반면 자만에 빠진 사람은 배움을 멈춘다. 나는 이미 충분히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성장도 멈춘다. 두 번째 공통점은 질문하는 습관이다. 그들은 항상 묻는다.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 수 있을까? 지금의 방식이 최선일까?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 질문이 그들을 변화하게 만들었고 성장을 멈추지 않게 했다. 질문은 현재에 안주하지 않게 만든다. 질문은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다. 질문은 창의적 사고의 출발점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행력. 그들은 말보다 행동을 중시했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한다. 생각과 행동 사이의 간격을 최소화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었다. 이 세 가지 겸손, 질문, 실행. 이것이 바로 최고의 사람들을 관통하는 공통된 성공 코드였다. 실패를 다루는 방식이 다르다. 실패는 피할 수 없다. 문제는 어떻게 실패를 다루느냐이다. 최고가 된 사람들은 실패를 결과로만 보지 않는다. 그들은 실패를 통해 원인을 찾고 그 원인을 바탕으로 다음 행동을 바꾼다. 많은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해 도전조차 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 책에 등장한 인물들은 달랐다. 그들은 실패를 자료로 보았다. 성공의 확률을 높이기 위한 실험의 일부로 받아들였다. 한 CEO는 이런 말을 남겼다. 실패는 실패가 아니다. 의미 있는 데이터를 얻었고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게 됐다면 그건 이미 성공을 향한 한 걸음이다. 이들이 실패를 대하는 방식을 자세히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실패를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내가 무능해서 실패했다가 아니라 이 방법이 효과적이지 않았다로 해석한다. 둘째, 실패에서 교훈을 찾는다. 단순히 아쉬워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를 분석한다. 셋째, 실패를 다른 사람과 공유한다. 혼자만 간직하지 않고 팀원들과 함께 배움의 기회로 만든다. 이처럼 실패를 성장의 자산으로 보는 태도, 바로 이 마인드셋이 최고가 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가르는 지점이었다. 배움의 자세. 끊임없이 묻고 듣고 실행한다. 최고가 되려면 최고에게 배워라에서 가장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는 바로 배움이다. 리더들은 배움을 선택이 아닌 책임으로 여겼다. 특히 변화가 빠른 시대일수록 지금 알고 있는 지식은 곧 구식이 된다. 그들은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항상 배우고자 했다. 부하 직원에게서도 경쟁자에게서도 심지어는 자신보다 어린 세대에게서도 이들은 자신보다 뛰어난 누군가를 만났을 때 위협으로 느끼지 않는다. 오히려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나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를 고민한다. 배움에 대한 그들의 태도는 매우 적극적이었다. 단순히 책을 읽거나 강의를 듣는 것을 넘어서 일상 속 모든 순간을 배움의 기회로 만들었다. 한 리더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실수한 직원과 면담할 때도 배운다. 그 사람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면 조직의 시스템을 더 잘 파악할 수 있다. 또 다른 리더는 경쟁사를 관찰하며 배웠다. 우리보다 잘하는 회사가 있으면 그들의 방식을 면밀히 분석한다. 우리가 놓친 부분이 무엇인지 찾아내려고 한다. 그리고 배우고 나면 즉시 실행했다. 배움이 실행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저 머릿속의 정보에 그치기 때문이다. 어느 리더는 하루가 끝나면 이렇게 자문했다고 한다. 오늘 나는 무엇을 배웠는가? 그리고 그걸 행동으로 옮겼는가? 이 단순한 질문이 그를 매일 성장하게 만들었다. 배움의 자세는 결국 태도의 문제다. 세상 모든 것이 나의 스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열린 마음. 그것이 바로 최고가 되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었다. 겸손, 자기 성찰, 그리고 멘토의 힘. 최고에게는 항상 멘토가 있었다. 이 책에 등장한 수많은 인물들은 어느 시점에서든 자신에게 영향을 준 선배나 스승이 있었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들은 멘토의 조언을 그저 듣기만 하지 않았다. 그 말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다. 멘토의 경험을 자신의 방식으로 재해석해 자기만의 방식으로 실천한 것이다. 멘토의 말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스스로를 성찰하고 때로는 자신의 잘못된 방식을 바꾸었다. 흥미로운 점은 이들 대부분이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의 멘토를 두었다는 것이다. 업무적 멘토, 인생 멘토, 정신적 멘토. 각각 다른 영역에서 지혜를 구했다. 한 기업가는 이렇게 말했다. 나에게는 경영을 가르쳐준 선배가 있고 삶의 균형을 알려준 멘토가 있으며 어려운 시기를 버티는 법을 보여준 스승이 있다. 멘토십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배우는 동시에 가르치기도 했다. 후배들에게 자신이 받은 도움을 되돌려 주었다. 중요한 건 이들이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늘 나는 아직 부족하다. 나는 더 나아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다. 그 겸손함이 멘토의 조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했고 결국 큰 성장을 이루게 만들었다. 자기 성찰도 그들의 중요한 습관이었다. 정기적으로 자신의 행동과 결정을 돌아보며
무엇이 잘 되고 있고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지 점검했다. 경영자에서 아티스트까지. 분야별 인터뷰 인사이트. 이필재 작가가 만난 인물들은 단순히 기업 경영자만이 아니었다. 그 스펙트럼은 매우 넓었다. 대기업 CEO, 창업가, 공무원, 외교관, 예술가, 스포츠 스타, 작가, 사회운동가까지. 다양한 분야의 최고들은 각자 다른 방식으로 성공의 길을 걸었지만 그 속에는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패턴이 존재했다. 예를 들어 한 클래식 연주자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하루에 6시간 이상 연습한다. 연습은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있다는 유일한 시간이다. 그에게 있어 연습은 일이 아니라 정체성의 표현이었다. 꾸준함과 몰입은 예술의 세계에서도 성공의 핵심 요소였다. 한 정치인은 말한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은 통계나 전략으로 되는 게 아니다. 진심은 느껴지고 진심은 신뢰를 만든다. 그는 진심을 전하는 방법으로 매일 아침 손편지를 썼다고 한다. 한 벤처 창업가는 이렇게 말했다. 스타트업은 본질적으로 불확실성과의 싸움이다. 그럴 때일수록 가장 단순한 질문으로 돌아가야 한다. 우리는 지금 고객에게 어떤 가치를 주고 있는가? 스포츠 스타는 또 다른 관점을 제시했다. 운동선수의 생명은 짧다. 그래서 매 순간이 소중하다. 나는 훈련할 때마다 이것이 내 마지막 기회라면 이라고 생각한다. 사회운동가는 이렇게 말했다.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매일 작은 변화를 만들어가다 보면 언젠가는 큰 변화가 된다. 이렇듯 분야는 달라도 최고가 된 사람들의 공통된 태도는 진심, 꾸준함, 본질에 집중하는 능력이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성공의 기술은 다를 수 있지만 성공의 태도는 같다. 질문하는 습관과 피드백의 활용. 최고가 된 사람들은 늘 질문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내가 정답을 안다고 말하지 않았다. 오히려 정답은 지금도 찾는 중이다라고 말한다. 어떤 CEO는 회의 때마다 팀원들에게 다음 질문을 던졌다. 이 방식이 최선인가? 지금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건 뭘까? 고객이 이걸 보고 뭐라고 말할까? 1년 후 우리는 어디에 있을까? 이 질문들은 단지 회의용이 아니었다. 조직 전체를 움직이는 동력이었다. 질문의 힘은 생각보다 크다. 질문은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한다. 질문은 새로운 관점을 열어준다. 질문은 창조적 사고의 출발점이 된다. 또한 이들은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구했다. 특히 부정적인 피드백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칭찬보다 비판에서 더 많이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 리더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묻는다.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말해달라고. 처음에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묻고 진심으로 받아들이다 보니 이제는 솔직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중요한 건 그들이 감정을 앞세우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건 나에 대한 비난이 아니라 더 나아지기 위한 조언이다. 이렇게 받아들였기에 성장도 빠르고 변화도 강했다. 피드백을 받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피드백을 주는 것이다. 그들은 부하 직원들에게도 건설적인 피드백을 제공했다. 비판이 아닌 성장을 위한 조언으로 말이다. 자기 자신에게 끊임없이 질문하고 타인의 목소리를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결국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졌던 것이다. 시간과 에너지를 다루는 방식. 시간 관리는 자기 개발에서 늘 나오는 주제다. 하지만 이 책에서 언급된 성공한 사람들은 단순히 시간을 분배하는 수준을 넘어서 시간과 에너지를 전략적으로 다뤘다. 한 경영자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중요한 결정을 오전 10시 전에 내린다. 그 이후에는 피로가 쌓여 냉철한 판단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인지 에너지의 흐름을 이해하고 그에 맞춰 업무를 조절했다. 또 다른 인물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하루에 일 시간은 생각하는 시간으로 남겨둔다.
그 시간엔 스마트폰도 꺼놓고 오직 무엇이 중요한가만 고민한다. 이들의 시간 관리 철학을 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첫째, 자신의 생체 리듬을 파악한다. 언제 가장 집중이 잘 되는지, 언제 창의적 사고가 활발해지는지, 언제 소통이 원활해지는지를 안다. 둘째, 중요한 일과 급한 일을 구분한다. 급한 일에 매몰되지 않고 중요한 일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한다. 셋째, 에너지 관리를 한다. 단순한 시간표 작성이 아닌 자신의 리듬과 집중력, 감정 에너지를 고려한 고차원적인 시간 운영 방식이었다. 한 리더는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었다. 오전에는 창조적 업무, 오후에는 소통이 필요한 업무, 저녁에는 성찰과 계획의 시간. 또 다른 리더는 주 단위로 시간을 관리했다. 월요일은 계획의 날, 화요일부터 목요일은 실행의 날, 금요일은 정리와 성찰의 날. 그들은 말한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평등하다. 다만 그걸 어떻게 쓰느냐가 인생의 차이를 만든다. 시간을 관리한다는 것은 결국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설계한다는 뜻이다. 리더십의 본질 사람을 남기는 사람들. 최고의 리더는 성과보다 사람을 남기는 사람이다. 이 책의 인터뷰 대상자들 중 상당수는 조직의 성장을 이룬 것뿐 아니라 훌륭한 후배, 동료, 팀원을 길러낸 사람들이다. 어떤 리더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이룬 성과는 언젠가 잊히겠지만 내가 키운 사람은 또 다른 성과를 만든다. 리더십이란 결국 내가 없을 때도 조직이 잘 돌아가게 만드는 힘이다. 이들은 후배를 단순히 관리 대상이 아닌 하나의 가능성으로 보았다. 그리고 그 가능성을 발견하고 인정하고 응원했다. 또한 실수한 직원에게는 왜 이런 실수를 했는지를 묻기 전에 너는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먼저 물었다. 한 CEO는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었다. 직원이 실수했을 때 나는 세 가지를 고려한다. 첫째, 그 사람의 의도는 무엇이었나? 둘째, 시스템에 문제는 없었나? 셋째, 이 경험에서 우리가 배울 것은 무엇인가? 이런 접근 방식은 직원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었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다. 사람을 신뢰하는 리더.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리더. 그런 리더야말로 오래 살아남고 자신보다 더 큰 성공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리더십의 또 다른 특징은 섬기는 자세였다.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팀원들이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것이 진정한 리더십이라고 그들은 말했다. 왜 최고에게 배워야 하는가? 철학과 방법론. 최고가 되려면 최고에게 배워라라는 제목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다. 이 책은 철저한 철학적 질문에서 출발한다. 나는 누구에게 영향을 받고 있는가? 둘째, 질문한다. 성공한 사람들은 절대 혼자서 그 자리에 오르지 않았다. 그들은 항상 누군가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과정 속에서 성장했다. 다시 말해, 롤모델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들은 롤모델의 방식, 태도, 사고방식을 흡수하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모방이 아닌 깊은 관찰과 적용이다. 한 리더는 이런 말을 남겼다. 나는 존경하는 사람을 따라 하려고 하지 않았다. 대신 그 사람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이것이 바로 배움의 본질이다. 표면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철학과 원칙, 그리고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를 이해하고 자기 삶에 맞게 바꾸는 것. 최고에게 배우는 방법도 체계적이었다. 첫째, 관찰한다. 그 사람의 말, 행동, 습관을 자세히 본다. 둘째, 질문한다. 왜 그렇게 하는지, 그 배경은 무엇인지 생각한다. 셋째, 적용한다. 배운 것을 자신의 상황에 맞게 실험해본다. 넷째, 성찰한다. 그 결과를 돌아보고 무엇이 효과적이었는지 분석한다. 다섯째, 발전시킨다.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어 더욱 발전시킨다. 이 과정을 거쳐야만
단순한 모방이 아닌 진정한 학습이 일어난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다. 최고에게 배운다고 해서 그 사람과 똑같아지려고 해서는 안 된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태도와 원칙을 배우는 것이다. 한 예술가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내가 존경하는 화가의 기법을 연구했다. 하지만 그의 그림을 그대로 그리려고 하지는 않았다. 내가 배운 것은 완벽을 추구하는 자세였다. 최고에게 배우는 것은 단순한 성공 방법론이 아니다. 그것은 삶을 대하는 태도, 사람을 대하는 방식, 일을 처리하는 철학을 배우는 것이다. 지속 가능한 성공을 위한 마음가짐. 성공에는 두 종류가 있다. 일시적인 성공과 지속 가능한 성공. 일시적인 성공은 운, 타이밍, 환경의 도움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지속 가능한 성공은 다르다. 둘째, 질문한다. 그것은 내적 성장에 기반한다. 이 책에 등장한 인물들의 공통점은 단순히 외적 성과만 추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들은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지에 더 관심이 많았다. 한 기업가는 이렇게 말했다. 사업이 잘 될 때일수록 나는 더 조심스러워진다. 성공이 나를 교만하게 만들지 않을까 경계한다. 성공한 순간에도 겸손함을 잃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지속 가능한 성공의 비결이었다. 또한 그들은 균형을 중시했다. 일과 삶의 균형, 개인적 성취와 사회적 기여의 균형, 현재의 성공과 미래의 준비 사이의 균형. 한 리더는 매년 말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진다고 했다. 올해 나는 어떤 면에서 성장했는가? 내 성공이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는가? 내가 받은 것에 비해 베푼 것은 충분한가? 이런 성찰이 그들을 단순한 성공자가 아닌 존경받는 리더로 만들었다. 지속 가능한 성공을 위해서는 성장 마인드셋도 필요하다. 나는 이미 충분히 성공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실제로는 쇠퇴가 시작된다. 그들은 항상 다음 단계를 준비했다.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더 큰 목표, 더 높은 가치를 추구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과정을 즐기는 마음이었다. 목표 달성 자체보다는 그 과정에서의 배움과 성장을 더 소중히 여겼다. 당신도 할 수 있다. 실천 가능한 조언들. 이 모든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로만 끝나면 안 된다. 이필재 작가가 전하고자 한 메시지는 명확하다. 당신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첫째,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 거창한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변화부터 만들어라. 예를 들어 매일 아침 10분씩 오늘 무엇을 배울 것인가? 를 생각해보라. 하루가 끝나면 오늘 무엇을 배웠는가? 를 정리하라. 이런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든다. 둘째, 당신이 존경하는 사람을 정하라. 그리고 그 사람을 자세히 관찰하라. 책을 읽든 영상을 보든 직접 만나든 그 사람의 사고방식과 행동 패턴을 배우려고 노력하라. 셋째, 질문하는 습관을 기르라. 왜? 어떻게? 무엇을? 이 세 가지 질문만으로도 당신의 사고는 훨씬 깊어질 것이다. 넷째, 실패를 받아들이라. 실패는 성공의 반대가 아니라 성공의 과정이다. 실패에서 배움을 찾는 습관을 기르라. 다섯째, 피드백을 구하라. 주변 사람들에게 솔직한 조언을 요청하라. 그리고 그 조언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성장의 기회로 활용하라. 여섯째, 꾸준함을 유지하라.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바뀌지는 않는다. 작은 변화라도 꾸준히 지속하라. 일곱째, 다른 사람을 도우라. 당신이 배운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라. 가르치는 과정에서 더 많이 배우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신을 믿어라. 당신에게도 분명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그 잠재력을 믿고 꾸준히 노력하라. 최고가 되는 것은 목적지가 아닌 여정이다. 최고가 되려면 최고에게 배워라를 통해 우리가 얻은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이것이다.
최고가 되는 것은 도착점이 아니라 여정이다. 우리는 흔히 성공을 결과로만 생각한다. 언젠가 내가 원하는 자리에 오르면, 언젠가 내가 목표를 달성하면. 하지만 진정한 성공은 그 과정 속에 있다. 매일 조금씩 성장하는 것,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만드는 것, 실패를 통해 배우는 것,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최고가 되어가는 과정이다. 이 책에 등장한 모든 인물들도 아직 완성된 사람이 아니다. 그들은 지금도 배우고 있고, 지금도 성장하고 있으며, 지금도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완벽한 결과가 아니라 올바른 태도였다. 겸손함, 끊임없는 학습, 실행력, 질문하는 습관, 실패를 대하는 자세,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배워야 할 진정한 성공의 본질이다. 당신도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다. 위대한 변화는 작은 시작에서 나온다. 오늘 하루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오늘 하루 당신은 무엇을 배울 것인가? 오늘 하루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어갈 것인가? 그 선택이 모여서 당신만의 최고의 이야기를 만들어갈 것이다. 최고가 되려면 최고에게 배워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배운 것을 실천하고 실천한 것을 나누며 나눈 것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당신의 여정이 시작되었다. 지금 바로 이 순간부터 최고는 완벽한 결과가 아니라 끊임없이 성장하려는 태도다. 최고가 되려면 최고에게 배워라를 통해 얻은 가장 소중한 교훈. 셋째, 적용한다. 배운 것을 자신의 상황에 맞게 실험해본다. 넷째, 성찰한다. 그 결과를 돌아보고 무엇이 효과적이었는지 분석한다. 다섯째, 발전시킨다.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어 더욱 발전시킨다. 이 과정을 거쳐야만 단순한 모방이 아닌 진정한 학습이 일어난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다. 최고에게 배운다고 해서 그 사람과 똑같아지려고 해서는 안 된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태도와 원칙을 배우는 것이다. 한 예술가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내가 존경하는 화가의 기법을 연구했다. 하지만 그의 그림을 그대로 그리려고 하지는 않았다. 내가 배운 것은 완벽을 추구하는 자세였다. 최고에게 배우는 것은 단순한 성공 방법론이 아니다. 그것은 삶을 대하는 태도, 사람을 대하는 방식, 일을 처리하는 철학을 배우는 것이다. 지속 가능한 성공을 위한 마음가짐. 성공에는 두 종류가 있다. 일시적인 성공과 지속 가능한 성공. 일시적인 성공은 운, 타이밍, 환경의 도움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지속 가능한 성공은 다르다. 그것은 내적 성장에 기반한다. 이 책에 등장한 인물들의 공통점은 단순히 외적 성과만 추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들은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지에 더 관심이 많았다. 한 기업가는 이렇게 말했다. 사업이 잘 될 때일수록 나는 더 조심스러워진다. 성공이 나를 교만하게 만들지 않을까 경계한다. 성공한 순간에도 겸손함을 잃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지속 가능한 성공의 비결이었다. 또한 그들은 균형을 중시했다. 일과 삶의 균형, 개인적 성취와 사회적 기여의 균형, 현재의 성공과 미래의 준비 사이의 균형. 한 리더는 매년 말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진다고 했다. 올해 나는 어떤 면에서 성장했는가? 내 성공이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는가? 내가 받은 것에 비해 베푼 것은 충분한가? 이런 성찰이 그들을 단순한 성공자가 아닌 존경받는 리더로 만들었다. 지속 가능한 성공을 위해서는 성장 마인드셋도 필요하다. 나는 이미 충분히 성공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실제로는 쇠퇴가 시작된다. 그들은 항상 다음 단계를 준비했다.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더 큰 목표, 더 높은 가치를 추구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과정을 즐기는 마음이었다. 목표 달성 자체보다는 그 과정에서의 배움과 성장을 더 소중히 여겼다.
당신도 할 수 있다. 실천 가능한 조언들. 이 모든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로만 끝나면 안 된다. 이필재 작가가 전하고자 한 메시지는 명확하다. 당신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첫째,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 거창한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변화부터 만들어라. 예를 들어 매일 아침 10분씩 오늘 무엇을 배울 것인가? 를 생각해보라. 하루가 끝나면 오늘 무엇을 배웠는가? 를 정리하라. 이런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든다. 둘째, 당신이 존경하는 사람을 정하라. 그리고 그 사람을 자세히 관찰하라. 책을 읽든 영상을 보든 직접 만나든 그 사람의 사고방식과 행동 패턴을 배우려고 노력하라. 셋째, 질문하는 습관을 기르라. 왜? 어떻게? 무엇을? 이 세 가지 질문만으로도 당신의 사고는 훨씬 깊어질 것이다. 넷째, 실패를 받아들이라. 실패는 성공의 반대가 아니라 성공의 과정이다. 실패에서 배움을 찾는 습관을 기르라. 다섯째, 피드백을 구하라. 주변 사람들에게 솔직한 조언을 요청하라. 그리고 그 조언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성장의 기회로 활용하라. 여섯째, 꾸준함을 유지하라.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바뀌지는 않는다. 작은 변화라도 꾸준히 지속하라. 일곱째, 다른 사람을 도우라. 당신이 배운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라. 가르치는 과정에서 더 많이 배우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신을 믿어라. 당신에게도 분명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그 잠재력을 믿고 꾸준히 노력하라. 최고가 되는 것은 목적지가 아닌 여정이다. 최고가 되려면 최고에게 배워라를 통해 우리가 얻은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이것이다. 최고가 되는 것은 도착점이 아니라 여정이다. 우리는 흔히 성공을 결과로만 생각한다. 언젠가 내가 원하는 자리에 오르면, 언젠가 내가 목표를 달성하면. 하지만 진정한 성공은 그 과정 속에 있다. 매일 조금씩 성장하는 것,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만드는 것, 실패를 통해 배우는 것,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최고가 되어가는 과정이다. 이 책에 등장한 모든 인물들도 아직 완성된 사람이 아니다. 그들은 지금도 배우고 있고, 지금도 성장하고 있으며, 지금도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완벽한 결과가 아니라 올바른 태도였다. 겸손함, 끊임없는 학습, 실행력, 질문하는 습관, 실패를 대하는 자세,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배워야 할 진정한 성공의 본질이다. 당신도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다. 위대한 변화는 작은 시작에서 나온다. 오늘 하루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오늘 하루 당신은 무엇을 배울 것인가? 오늘 하루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어갈 것인가? 그 선택이 모여서 당신만의 최고의 이야기를 만들어갈 것이다. 최고가 되려면 최고에게 배워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배운 것을 실천하고 실천한 것을 나누며 나눈 것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당신의 여정이 시작되었다. 지금 바로 이 순간부터 최고는 완벽한 결과가 아니라 끊임없이 성장하려는 태도다. 최고가 되려면 최고에게 배워라를 통해 얻은 가장 소중한 교훈,